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라디오 코리아 뉴욕.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지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우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궁금증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며 오늘도 유익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의 경제 엔진,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지난달 기준금리는 인하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효율적인 경제 개발일 텐데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그 설계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죠. 뉴욕과 뉴저지 최고의 경제 전문가, 경제개발금융기관 EAEDC 정권호 대표님과 함께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이야기 오늘 생활정보에서 나눠봅니다. 네, EAEDC 정권호 대표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호프 등 메이저 은행과 한인 커뮤니티 은행에서 지점장을 지내시고요. 또 SBA 7A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SBA 504 프로그램을 직접 펀딩하며 30여 년간 커머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에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를 도와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EAEDC 정권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굉장히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예. 이렇게 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와서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과 만나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만나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면 저도 좋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취자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기대가 큽니다. 오늘 또 어떤 정보로 함께해 주실지. 네네. 예. 대표님이 이 뉴욕 경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렇죠. 예, 특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예.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는 이 미국 스몰 비즈니스의 어떤 역사와 제도적 뿌리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그러면 이런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사업자 여러분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많이 강연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영어 제목으로는 Access to Capital in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금 조달하기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조지아에서도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이제 뉴욕 부동산 협회 토론회에 제가 이제 한 파트를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고 했는데 이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의 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혈액이요? 혈액. 그러니까 네.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온고잉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운영비, 재고비, 물건 사는 비용들이요, 인벤토리, 그다음에 인건비, 또 마케팅 비용, 장비 구입, 그다음에 렌털 페이먼트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돌릴 수 있는 어떤 리저브 펀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돈이 운용 자금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시즈널리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즈니스가 좀 잠잠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비즈니스가 잘 된다든지, 또 반대로 겨울 스포츠 비즈니스라든지 겨울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사우나 같은 경우는 겨울이 더 잘 되겠죠. 여름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시즈널리티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그 에펙트들을 받을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예를 들면은 뭐 택시비가 많이 오르면은 버스 비즈니스는 잘 된다든가, 또 반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플러스 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리저브 펀드, 그러니까 사업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안 좋을 때는 버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할 때는 또 재고나 사람들을 많이 하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성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 사업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돈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인체로 말하자면 혈액 같은 그런, 그렇죠. 예, 네. 정말 중요한 부분, 뭐 생명, 뭐 기업 사업의 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미국에 사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런 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Cash flow is king.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비즈니스의 인컴이 있어요. 그 gross revenue라고 하죠. 비즈니스의 총 인컴. 그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뭐 인건비나 렌트비나 물건값이나 그런 걸 다 페이한 그 토탈 익스펜스를 다 뺀 돈이 이제 남는 돈인데, 그 남는 돈이 얼마냐, 그게 매달 그 캐시플로우가 얼마로 남느냐가 그 비즈니스의 캐퍼시티를, 능력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투자금이 필요하고 또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을 때는 그거를 서포트해 줄 만한 어떤 펀드가, 어느 정도의 펀드가 필요로 할 거냐를 잘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만약에 여름에 비즈니스 잘 됐는데 겨울에는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져요. 그런데 이번 여름은 다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작년 마침 비즈니스가 잘 안 됐죠. 그러면은 겨울에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되든지 한번 해보자,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러면 그때 그 캐시플로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에 대한 작전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론 종류에는 텀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텀론은 텀 아웃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년짜리 텀론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론이 만약에 10,000불이면 그 10,000불을 5년 동안에 똑같이 해서 갚아서 5년째가 끝나는 날, 그날 이제 페이오프가 되고 론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대로 비즈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거는 크레딧 카드처럼 라인을 받아놓고 썼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다 갚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의 그 유용성을 잘 따지셔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뭐가 맞는지, 또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론이 얼만큼 필요한지, 또 그 론을 받으려고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세금 보고상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딜을 해서 3,500억 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 돈을 통해서 한 2,5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이 한 2,500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년 안에 95%가 다시 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화에 성공을 못 해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직접 오셔서 현지화에 성공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언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제도를 이해 못하고, 또 네. 한국에서 있는 그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련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게다가 뉴욕, 뉴저지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 LA 같은 그 대도시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굉장히 모든 게 물가 비싸잖아요. 예. 다리만 건너갔다 와도 뭐 우리가 뭐 20-30불씩 써야 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걸 이해를 못 하셔서 성공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있어서 한국 정부를 도와서 하는 일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또 그렇게 큰 돈이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되는 걸 통해서 그 많은 이윤을 잘 남겨서 또 여기 현지에 있는 한인 비즈니스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가 큰 비즈니스들은 first tier, second tier 이렇게 서플라이어들 그러니까 협력 업체죠. 네. 거래처가 생기는데 그런 거래처망에 현지인들 비즈니스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 비즈니스들도 돕고 그다음에 투자된 돈들도 또 잘 이윤을 남겨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5년 안에 이제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레이쇼로 봤을 때 뭐 한 5%밖에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한인 비즈니스들은 어떤가? 뭐 한인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리테일에 집중돼 있잖아요. 뭐 그로서리 스토어라든지 슈퍼마켓, 그다음에 뭐 네일 가게, 세탁소, 뭐 그런 일련의 리테일 비즈니스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해 오시던 대로 내가 비즈니스 테이크오버했으면 그 전에 주인이 하시던 대로 또 그 전에 주인이 회계사한테 하시던 대로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 20년 전에 하던 그거를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우리가 캐시플로우나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세금 보고를 할 때는 미국에 있는 모든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US GAAP이라는 룰로 세금을 보게 하고 그 보고된 세금 보고를 리뷰를 합니다. US 갭이요. 네, 그거는 뭐냐면 US는 미국이고요. 네. GAAP은 GAAP인데 예.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요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회계사님한테 그냥 있는 자료를 주고 회계사님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회계사님한테 줄 때 어떤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내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증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신경을 쓰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어플러블 레이쇼를 보니까 저희 회사도 론을 100개 받으면은 한 6% 정도 론이 어플러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분이 신청하시면 한 분이 론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캐시플로우를 안 보고 신청하면 다 드리는 론도 있습니다. 근데 캐시플로우를 산정할 때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세금 보고하고 본인이 하는 비즈니스하고 방향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계사님들은 세법에 맞게 세금 보고를 해주시는 거지 그 안에 그 파이낸셜 디렉션이나 내가 어떤 레버리지를 할 건가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할 건가 텀론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오너 아큐파이 내가 직접 렌트를 내지 않고 건물을 사서 들어갈 내가 건물을 살 건가 그거에 관련된 준비가 있으셔야 되는데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되게 좋은 부분이 있죠. 미국에 사는 저희들 지금 이제 뭐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 그 기준 금리 그 기준하잖아요. 달러가 그리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 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도 사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거죠. 네,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가 있으신데 그런 많은 기회들을 좀 10분 활용하셔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이제 바라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 이 한국으로부터 3,500만 달러? 3,500억 불. 억불, 예, 예. 3,500억 불 네. 이 출자가 되면서 거기에 또 연결되는 기업들이 2,500여 개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런 업체들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 상황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사실은 현지화하는 게 지금 현지에 있는 한인 비즈니스들도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에서 온 분들은 사실은 많은 이제 허들이 있겠죠. 네. 뭐 제도적인 거,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잘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잘 연착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의 이런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가 더욱더 어떤 전략적으로 발전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예, 네. 아까 이제 설명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SBA라고 우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932년에 1929년에 시작된 그 경제대공황 때 그 후보 대통령이 그 만든 어떤 기관이 있었거든요. Reconstruction Corporation이라고. 근데 이 기관이 시초가 돼가지고 1953년까지 이제 전쟁을 서포트하는 군수 물자 지원센터처럼 있다가 이제 그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고 그다음에 코리안 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리안 워가 끝나면서 이제 US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그때가 이제 1953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은행에 가서 SBA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모두 SBA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SBA 도움을 받아서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SBA 론을 하는 기관은 일반 은행만 있느냐? 일반 은행에서는 보통 7A 론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스몰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고 있고요. CDC라는 기관에서는 이제 롱텀 픽스드 에셋, 건물을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 기관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그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라고 CDC라고 부릅니다. 그 CDC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밸류의 론들 아니면 그랜트들을 도와주는 기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CDFI. 저희가 이제 CDFI 이 지난 3월달에 Certify 됐는데요. 이 CDFI는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의 약자인데요. 이 CDFI는 SBA 펀드 그 다음에 상무부 소속에 있는 USED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펀드 각종 주에 있는 펀드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펀드들을 가지고 그 펀드의 성격에 맞는 그 기관들을 돕는 거죠. 뭐 베테랑을 위한 펀드가 오면 그 예비역들을 돕는 론을 만들어서 그랜트를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에 우먼 온드 비즈니스를 도와줘야 되면 그 필드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크레딧 유니언, 신용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레딧 유니언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은 한 8천여 개가 있어요. 모든 은행을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3,500개 정도가 크레딧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유니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니언 아시죠? 무슨 뭐 교사 예. 조합이 있다든가 아니면 네. 뭐 워커스 유니언이 있다든가 그런 유니언이 있으면 그 유니언의 배경으로 신용조합들이 있어서 그 유니언의 필요한 파이낸셜리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약간 그 구조가 이 일반 그 비즈니스 일반 커스터머를 돕지 않고 유니언이나 그거보다 좀 언더서브 마켓을 돕는 게 또 크레딧 유니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언더서브드 마켓이라는 거는 일반 은행에 가서 그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CDC, SBA, 7A 론 일반 은행에서 하는 그다음에 CDFI 저희 같은 CDFI가 도와주는 론 그다음에 크레딧 유니언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일반 은행에서 못 받는 그런 론이나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게 여러 단계로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자기 몫을 다 하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덕에 미국의 연방정부랑 주정부의 성장 동력은 뭐죠?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들어와야 연방정부랑 주정부가 운영이 되고 그 세금에 또 남는 부분을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펀드나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저희 같은 CDC, CDFI, 또 크레딧 유니언, 일반 은행에 있는 SBA 론 이런 걸 통해서 또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고 스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세금을 잘 내고 고용을 증대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또 세금을 잘 내면 연방 정부도 잘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 virtuous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는 게 미국에서 지금 자리 잡은 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인프라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지금 현재 단계에 필요한 프로덕이 어떤 기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건지를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규모가 작거나 히스토리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메이저 은행에 가서 론을 신청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메이저 은행에서도 그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펀드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방향에 맞으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 있는 이 금융 인프라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또 론을 받거나 그랜트를 받거나 그 서포트를 받으시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진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세요. 네. 예, 얼마 전에 저희 손님들 중에도 팬데믹 때 이제 그 EIDL 론으로 돈을 받으신 게 뭐 100만 불 이상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참 어려우셨대요. 근데 그 EIDL 론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업 자금 조달이 성공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한 3, 40만 불 정도 부족했는데 100만 불 넘게 받으시면서 여유 있는 게 되셨고 예. 지금은 한 2배 이상 성장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례가 되겠는데 EIDL 론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세금 보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US GAAP 룰, GAAP 룰에 입각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그거를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에서 잘 리뷰를 해서 좋은 펀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에서 주는 디자스터 론들, 뭐 EIDL 론이나 PPP 론 이런 것들도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나 캐시플로우 준비가 잘 돼 있었던 분들은 그런 펀드를 좋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많이 붙으셨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잘 오지도 않지만 와도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금 조달을 잘 준비해서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업장 운영을 할 때 필수적인 그야말로 우리 인체에서 혈액과 같은 자금 조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네. 이 자금 조달이 리스크 관리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뭐 EIDL 론도 PPP 론도 그 성격이 있었죠. 근데 이제 PPP 론 같은 경우는 탕감, forgiven 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연방정부에서 론을 줄 때 어떤 특정 퍼포스로 그 론을 쓰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다 탕감해줘서 그랜트화 해주는 거죠. 갚을 필요가 없는. 근데 이제 그 목적으로 못 쓰신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디세스터 펀드로 받으신 론은 EIDL 론을 뭐 100만 불, 200만 불 받으신 분들도 이자는 다 3.75로 30년으로 페이하시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이자고 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으면 큰 베네핏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차 모기지, 2차 모기지를 하고 나서도 집에 담보를 준다든가 네. 다른 그 하는 비즈니스에 그 UCC를 건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팔거나 엑시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쉬고 와서 예, 다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네, 예, 말씀을 좀- 잠시 광고 듣고 네.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예, 왜 많은 기업들이 일반 메이저 은행에서 음. 이 뭐 어떤 대출이나 이런 금융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때 이런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이 크레딧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가입 조건이 있지 않나요? 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크레딧 유니온도 역사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대형화됐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유니온도 거의 일반 은행하고 같은 내용으로 움직이고요. 디파짓도 있고, 그다음에 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크레딧 유니온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크레딧 유니온의 멤버로 가입을 하시면 누구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일반 은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네. 론의 이자라든지 텀, 그다음에 디파짓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일반 은행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멤버를 가입하면은 크레딧 유니온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반에서 CDC나 조금 액세스가 어렵죠. CDC는 이제 많지 않은 기관이고 그다음에 CDFI 같은 기관들은 그런 멤버나 그런 거에 없이 그냥 완전히 스몰 비즈니스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기관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기업 개인으로서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같은 이렇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상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저희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사실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하고 본인이 뭐 론을 받으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그걸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나 또 there's always something you must not do.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예,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게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좀 잘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보스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 자금 조달과 예, 리스크에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예. 네, 자금 조달은 그냥 돈을 꾸거나 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죠. 하나는 투자를 받는 겁니다. 내 투자요? 내 예. 친구한테 내가 비즈니스 잘 되는데 야 여기다 너 20만 불 너 투자하고 나하고 오너 반반씩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20만 불이 들어오면 그 비즈니스 구조는 내가 100%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수입의 100%를 이제는 못 가져가요. 50%만 가져가는 거죠. 투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도 좋지만 투자를 받으면 내 쉐어, 오너십의 쉐어가 투자를 받은 것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론을 받는 게 좋겠죠. 론은 정해진 이자만 내면 내 쉐어가 100% 고정이 되니까요. 그죠? 하지만 만약에 론을 받거나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론을 받을 때는 론에 관련된 조건들이 있죠. 그 프라미서리 노트라는데 잘 명시가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고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단한 리걸 플랫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어.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차압을 당하거나 바이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받았을 때 우리가 리턴해야 되는 돈이나 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럼 그게 자금 조달을 잘 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자율에 대해 관련된 상환 기간, 텀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담보를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또 인터널리 우리가 그 투자를 받은 돈이나 이 론을 받은 돈을 이자를 냈을 때 그게 내 세금에 이자 내는 부분은 어쨌든 그 익스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담보 조건이에요. 담보 조건. 그 저도 이제 커머셜 은행에 오래 있었는데 이제 블랭킷 파일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전부 이제 UCC를 거는 거죠. 이제 뭐 큰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UCC로 걸려 있는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내 집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 이제 뭐 세컨 린을 걸거나 하면은 그것들을 팔거나 재융절하거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프로퍼티, 내 재산들이 묶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커버넌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되게 취약하세요. 저도 이제 상업은행에 오래 있어서 상업은행의 그 원칙을 알고 있어요. 상업은행은 물론 론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만 그 상업은행의 기관은 이윤기관이에요. 이윤을 내서 투자한 분들이 돈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의 페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상업은행은. 그래서 상업은행은 그 예금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주면 그걸 잘 지키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리스펙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가 다 동등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담보물의 가치를 지피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에서는 최대한 담보나 UCC를 더 걸도록 노력을 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적절한 선에서 딜링을 하시는 게 우리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 론 클로징을 앞두고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거를 어보이드 하기가.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금 조달을 할 때는 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덥석 하시면 안 되죠. 뭐 요즘엔 그 크레딧 머천트 어카운트에서 받는 뭐 퓨처 뭐라고 하더라? 퓨처 어드밴스 뭐 어드밴스 프롬 퓨처 머천트 뭐 그런 이름으로 데일리로 이자 굉장히 비싼 론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건 사실 좀 위험해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조건을 보면은 그 사채 고리대를 쓰시는 분들 중에 살아남는 레이쇼가 20%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거를 쓰시면 그거를 돈을 갚느라고 이제 허덕이시기 때문에 뭐 확실한 그 캐시플로가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시지 않으면 절대 그런 건 하시지 않고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거. 자금 조달을 할 때는 그 자금 조달에 관련된 리스크가 어떤 건지 확실히 보고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 사업 운영을 하시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론 금액만 보고 이 담보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 잘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유의하셔야 할까요?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떤 그 미국의 전반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그 왜 이게 그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간략하게 다시 또 반복을 해드린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혈액과 같은 인지로 따지면 혈액과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다운워드일 때 그걸 잘 지켜낼 수 있고 또 자금 조달이 잘 되는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스몰 비즈니스의 금융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네. 그 그다음에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네, 예. 네. 그리고 또 네, 대표님 이렇게 우리 사업 운영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의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 조달 때 이제 실질적인 예로 들어와서 저희가 캐리하고 있는 한 20개의 론 융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마이크로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워킹 캐피탈이죠. 사업 자금을 쓰든
그 쓰는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이퀴먼트를 사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15,000불까지 드리는 거 35,000불, 5만 불, 10만 불, 25만 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25만 불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다 되시는 건 아니고 네. 비즈니스의 히스토리나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있는 레비뉴 그다음에 아까도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US 갭의 시스템 안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론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이크로 론, 그 워킹 캐피탈을 쓸 수 있는 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SBA 7A 스몰 론이 있어요. 50만 불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기업체에 나갈 수 있는 론인데 이것도 용도에 관련 없이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론은 이제 그 SBA 504 론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건물을 사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땅을 사서 그라운드 컨스트럭션 처음부터 다 짓거나 아니면 이퀴먼트나 머시너리를 살 때 매니팩처링 공장 같은 경우는 창고를 사시는데 창고를 사시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기계를 넣는 게 또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노멀리 한 3천만 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3천만 불짜리 프로젝트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고 1,500만 불, 15 밀리언 달러까지는 10%, 15% 다운페이만 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론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규모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지난달에 그 프라임이 7.25로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SBA 504 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6.03으로 25년 고정 나가고 있거든요. 6.03 25년 고정.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90% 전체를 다 한 6.25 25년 고정으로 주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나 플랜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 당장 캐시플로우가 되지 않아서 당장 그 프로그램을 못 받는다고 하셔도 시간을 갖고 세금 보고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에 있는 상황들을 임프루브 시켜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받을 수 있고 그때 건물을 사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미리미리 상담하셔서 준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사업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이어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이 EADC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업하시는 네네. 많은 분들께서. 네네네. 예. 예.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분들 볼 때 저희 굉장히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 뭐 한국으로부터 어떤 출자를 받는 여러 가지 기업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이 미국 현지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이 경제와 관련해서 또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에 있는 금융자 프로그램들, 론 프로그램들 끝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오늘 전에 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금 조달을 하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레버리지 경제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고 또 금융기관은 그 론을 해주면 또 성장을 하죠. 금융기관이 또 성장을 해야지 더 많은 금융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는 그거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을 또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간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시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한인 기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우리 경제와 관련한 사항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경제개발금융기관 EADC 정건호 대표님과 함께 미국 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또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소액 대출, 정부 보증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경제개발금융기관과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힌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ADC 경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 전화번호 201-585-0136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